서울 인왕산 자락, 비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낡은 빌라촌.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김준호는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든 채 고뇌하고 있었다. 20대 후반의 그는 인왕산 길거리에서 초상화와 풍경화를 그려 생계를 이어가는 무명 화가였다. 그의 작업실은 겨우 몸 하나 눕힐 수 있는 작은 방이었고, 창문 너머로는 빌라촌의 낡고 허름한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 붓이 캔버스에 닿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채웠다. 그의 그림은 늘 그의 삶처럼 잿빛이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의 붓질에는 고통과 좌절이 배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화가의 길을 택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미술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고, 유명 갤러리 전시회는 그에게 머나먼 이야기였다. 그는 매일 인왕산 초입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의 수입은 늘 불안정했다. 저녁 식사는 늘 김밥 한 줄이나 짜장면 한 그릇으로 때웠다. 그의 방에서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요, 소리만이 고독한 식사를 함께했다. 짜장면의 고소한 냄새는 그의 궁핍한 현실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밤늦게 들려오는 골목길의 고양이 울음소리는 그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준호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 역시 화가였지만 세상의 냉대 속에 그림에 대한 열정만을 남긴 채 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은 낡은 붓 한 자루였다. 붓털은 거칠었고 붓대는 손때로 번들거렸다. 준호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유일한 물건인 그 붓을 늘 소중히 간직했다. 그는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는 듯했다. 붓은 평범해 보였지만 가끔 햇빛을 받으면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황금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그것이 자신의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붓을 사용할 때마다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붓은 그의 손에 착 감겼고 그의 붓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생동감 넘쳤다. 그는 그것이 아버지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준호의 삶은 궁핍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매일 인왕산 아래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낡은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그는 구걸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노인을 못 본 척 지나치거나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노인을 볼 때마다 항상 자신의 그림을 팔아 얻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따뜻한 커피나 빵을 사서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말없이 준호를 올려다봤고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노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의 작은 행동이 노인에게 잠시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노인에게 빵을 건네는 순간 준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고단한 삶 속에서 작은 위안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아침은 이걸로 하세요. 추우시죠? 준호는 빵과 따뜻한 커피를 노인의 종이컵 옆에 놓았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담고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젊은이, 그 마음 잊지 않겠네. 자네의 붓에는 진정한 영혼이 담겨 있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다. 준호는 노인의 말에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듯했다. 며칠 후
준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그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위독했고 긴급 수술을 받으려면 막대한 수술비가 필요했다. 준호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모두 털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차가운 거절만이 돌아왔다.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그와 비슷한 처지였고 그에게 돈을 빌려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할머니,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구할게요. 준호는 병원 로비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그림,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붓까지. 낡은 붓을 팔 생각에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낡은 붓은 그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꿈이 담긴 유일한 유산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붓을 움켜쥐었다. 붓은 그의 손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낡은 붓을 들고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작은 고미술품 가게 고미당으로 향했다. 고미당은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먼지 쌓인 고미술품들이 가득했다. 가게 주인인 최만식 씨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하고 깊었다. 그는 미술품 감정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어르신, 혹시 이 붓을 감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낡은 붓을 최만식 씨에게 건넸다. 최만식 씨는 붓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는 붓털을 손으로 만져보고 붓대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루페를 꺼내 붓털을 확대해서 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붓털에서 희미한 황금빛이 감도는 것을 발견했다. 최만식 씨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젊은이, 이 붓, 어디서 난 붓인가? 최만식 씨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흥분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최만식 씨는 붓을 내려놓고 준호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경외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붓, 단순한 게 아니네. 붓털이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자네 아버지, 대체 어떤 분이셨나? 이 붓은 전설 속의 황금붓. 이 분명해. 최만식 씨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순금이라니, 황금붓이라니.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가 평생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붓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다니.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황금붓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최만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황금붓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붓일세. 그 붓으로 그린 그림은 살아 숨 쉬는 듯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하지. 그리고 그 붓은 세상의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진정한 예술을 지키는 운명을 지닌 자에게만 허락된다고 전해지지. 최만식 씨는 준호에게 황금붓의 전설에 대해 설명했다. 황금붓은 수백 년 전 세상의 탐욕과 위선에 맞서 싸웠던 한 위대한 화가가 자신의 모든 영혼을 담아 만든 붓이었다.
그 붓은 진정한 예술가의 손에 들렸을 때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고 했다. 그리고 황금붓의 붓털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특수한 기법으로 가공되어 일반적인 붓털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준호의 아버지는 아마 황금붓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붓을 준호에게 물려줌으로써 준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탐욕스러웠다. 그들 중 한 명은 미술품 경매 회사 갤러리 K의 대표인 강진우였다. 강진우는 악명 높은 미술품 위조범이자 밀매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황금붓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강진우는 최만식 씨가 황금붓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최만식 선생, 오랜만이군요. 듣자 하니 선생에게 아주 귀한 물건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혹시 그 황금붓이라는 것입니까? 강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탐욕이 묻어 있었다. 최만식 씨는 강진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강진우의 악명 높은 명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준호를 보호하려 했다. 강 대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만식 씨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최만식 씨의 손에 들린 낡은 붓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붓을 빼앗으려 했다. 준호는 자신의 손에서 붓을 빼앗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이 붓은 제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준호가 소리쳤다. 강진우는 준호를 비웃었다. 흥, 아르바이트생 따위가 감히 내게 대들어 그 붓은 너 같은 가난뱅이가 가질 자격이 없다. 강진우는 준호에게서 붓을 빼앗으려 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준호는 붓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텼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붓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듯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그의 눈빛은 필사적인 저항으로 빛났다. 그때였다. 붓에서 섬광이 터져 나왔다. 강렬한 황금빛 섬광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강진우는 갑작스러운 섬광에 놀라 눈을 가렸고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다.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강진우는 여전히 눈을 비비며 혼란스러워했다. 준호는 붓을 움켜쥔 채 강진우를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공포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붓을 바라봤다. 붓은 여전히 낡은 붓이었지만 그는 붓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에너지를 느꼈다. 붓은 그의 손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듯했다. 그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이 낡은 붓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는 황금 붓의 주인이자 아버지의 숨겨진 유산을 파헤쳐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고미당 안을 가득 채웠던 황금빛 섬광이 사라지자 강진우와 그의 일당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이현우는 여전히 손에 낡은 붓을 든 채 그들이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더 이상 공포에 떨고 있지 않았다. 붓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온기와 에너지가 그의 몸을 감쌌다. 그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이 낡은 붓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최만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루페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경외심으로 가득했다. 젊은이, 자네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 황금붓이 드디어 자네에게 반응했어. 자네가 황금붓의 진짜 주인이었어. 최만식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황금붓의 주인이라니. 그는 자신이 평범한 화가 지망생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힘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만식 씨는 준호를 자신의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다. 차분한 분위기의 응접실에는 오래된 그림들과 골동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최만식 씨는 준호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황금붓의 진짜 비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황금붓은 단순한 붓이 아니네. 그것은 수백 년 전 세상의 탐욕과 불의에 맞서 싸웠던 위대한 화가 지강칠강, 이 자신의 모든 영혼을 담아 만든 붓일세. 지강은 황금붓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그의 힘을 탐낸 자들에 의해 암살당했고 황금붓은 세상에서 사라졌지. 하지만 전설은 전해져 왔네. 황금붓은 언젠가 진정한 주인을 만나 다시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주인은 황금붓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진정한 예술을 지킬 것이라고 말일세. 최만식 씨는 지강의 이야기에 대해 설명했다. 지강은 조선 후기 시대에 살았던 천재 화가였지만 동시에 부패한 권력과 탐욕스러운 상인들에게 맞서 싸웠던 정의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불의를 비판했다. 그의 그림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을 가졌고 그의 붓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권력자들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고 결국 그는 암살당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황금붓도 세상에서 사라졌다. 자네의 아버지 김성태 화백은 황금붓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네. 그는 지강의 후손이었고 황금붓을 숨겨왔던 수호자 가문의 일원이었지. 자네의 아버지는 황금붓이 자네에게 계승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네에게 유일한 유산으로 그 붓을 물려준 걸세. 최만식 씨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황금붓의 수호자 가문의 일원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그 황금붓의 주인이라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황금붓을 지켜왔던 것이었다. 하지만 황금붓은 양날의 검과 같네. 그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자칫 잘못하면 사용자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지. 황금붓의 힘을 다루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네. 그리고 자네는 이제 강진우라는 위험한 자와 맞서 싸워야 해. 강진우는 황금붓을 찾아 헤매는 악의적인 자네. 그는 황금붓의 힘을 이용하여 미술품 위조와 밀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 할 거야. 그는 이미 수많은 미술품들을 위조했고 그 그림들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지. 최만식 씨는 강진우의 악행에 대해 설명했다. 강진우는 미술계의 거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잔인하고 냉혹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악인이었다. 그는 황금붓의 힘을 탐내 오랫동안 최만식 씨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황금붓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다. 자네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네.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황금붓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불의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자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네. 최만식 씨의 말에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를 노리는 강진우라는 악인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황금붓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살려야 했다. 어르신, 저는 황금붓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우라는 악인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할머니도 살려야 하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빛났다. 최만식 씨는 준호의 결심에 만족한 듯 웃었다. 좋아. 자네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네. 그럼 이제 황금붓의 힘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겠네. 그때부터 준호의 혹독한 수행이 시작되었다. 최만식 씨는 준호에게 황금붓의 힘을 다루는 명상법, 기운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황금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다. 준호는 낮에는 고미당에서 최만식 씨의 지도를 받으며 황금붓으로 그림을 그렸고, 밤에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밤샘 수행을 했다. 황금붓은 그의 손에 착 감겼고, 그의 붓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생동감 넘쳤다. 그의 그림은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황금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준호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자신의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감각은 예민해졌고 그의 눈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묘사를 넘어 영혼을 담아내는 예술 작품이 되었다. 그는 황금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그림에 쏟아부었다. 그의 그림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을 가졌다. 하지만 수행은 고통스러웠다. 황금붓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때로는 그의 몸을 통제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꿈속에서는 강진우의 비열한 웃음과 함께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준호는 자신이 황금붓의 힘에 잠식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젊은이, 황금붓은 자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네. 자네의 내면이 흔들리면 붓의 힘도 흔들리지. 자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믿어야 해. 최만식 씨는 준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는 준호에게 지강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주었다. 지강 또한 황금붓의 힘을 다루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는 이야기였다. 한편 강진우는 황금붓을 손에 넣기 위해 끊임없이 준호를 추적했다. 그는 최만식 씨의 고미당 주변을 맴돌며 준호를 감시했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준호를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준호는 황금붓의 힘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소심한 화가 지망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용기를 깨달았고 황금붓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강진우는 황금붓이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황금붓을 손에 넣기 위해 더 강력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술품 위조 전문가인 자신의 신복을 이용하여 황금붓의 복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황금붓의 명성을 훼손하려 했다. 그는 또한 미술계의 거물들을 포섭하여 준호를 매장시키려 했다. 준호는 강진우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그는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민수는 준호의 대학 동창이자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민수는 미술품 감정 분야의 천재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준호의 그림에 숨겨진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수는 준호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준호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준호야, 너를 믿어. 네가 황금붓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 내가 너를 도울게. 강진우 그 자식, 내가 반드시 그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거야.
민수는 준호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강진우의 위조 미술품들을 분석하고 그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수는 강진우의 위조 그림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그림들 속에 강진우의 서명이 희미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것은 강진우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진우는 민수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민수가 자신의 악행을 파헤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민수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수하들을 보냈다. 민수는 위험에 처했지만 준호는 황금붓의 힘으로 그를 구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강진우의 음모에 맞섰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할머니의 병실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위독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황금붓을 만지작거렸다. 붓은 그의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유산이자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 그는 할머니를 살리고 강진우를 막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끝없는 도전과 성장의 연속이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비웃었던 세상에 자신의 빛을 보여줄 것이었다. 최만식 씨의 고미당을 나선 김준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붓을 멍하니 바라봤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붓털, 황금붓이라는 전설, 그리고 자신이 그 붓의 주인이자 지강화백의 후손이라는 사실까지.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길거리 화가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존재였다. 하지만 동시에 강진우라는 악인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강진우의 악행을 막아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다. 준호는 최만식 씨의 지시에 따라 황금붓의 힘을 다루는 수행에 매진했다. 최만식 씨는 준호에게 명상법, 기운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황금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다. 준호는 낮에는 고미당에서 최만식 씨의 지도를 받으며 황금붓으로 그림을 그렸고 밤에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밤샘 수행을 했다. 황금붓은 그의 손에 착 감겼고 그의 붓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생동감 넘쳤다. 그의 그림은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황금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준호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자신의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감각은 예민해졌고 그의 눈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묘사를 넘어 영혼을 담아내는 예술 작품이 되었다. 그는 황금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그림에 쏟아부었다. 그의 그림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을 가졌다. 하지만 수행은 고통스러웠다. 황금붓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때로는 그의 몸을 통제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꿈속에서는 강진우의 비열한 웃음과 함께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준호는 자신이 황금붓의 힘에 잠식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젊은이, 황금붓은 자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네. 자네의 내면이 흔들리면 붓의 힘도 흔들리지. 자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믿어야 해. 최만식 씨는 준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는 준호에게 지강 화백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주었다. 지강 또한 황금붓의 힘을 다루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였다. 한편 강진우는 황금붓을 손에 넣기 위해 끊임없이 준호를 추적했다. 그는 최만식 씨의 고미당 주변을 맴돌며 준호를 감시했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준호를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준호는 황금붓의 힘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소심한 화가 지망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용기를 깨달았고 황금붓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강진우는 황금붓이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황금붓을 손에 넣기 위해 더 강력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술품 위조 전문가인 자신의 신복을 이용하여 황금붓의 복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황금붓의 명성을 훼손하려 했다. 그는 또한 미술계의 거물들을 포섭하여 준호를 매장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준호의 작품을 표절로 몰아가거나 그의 그림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퍼뜨렸다. 그의 목표는 준호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황금붓을 빼앗는 것이었다. 준호는 강진우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미술품 감정 분야의 천재인 박준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준우는 민준의 대학 동창이었고 그의 그림에 숨겨진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박준우는 현재 서울 종로구의 유명한 갤러리 청아갤러리의 수석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감정 능력과 미술계의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야, 너를 믿어. 네가 황금붓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 내가 너를 도울게. 강진우 그 자식. 내가 반드시 그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거야. 박준호는 민준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강진우의 위조 미술품들을 분석하고 그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준우는 강진우의 위조 그림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그림들 속에 강진우의 서명이 희미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것은 강진우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진우는 박준우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박준우가 자신의 악행을 파헤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박준우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수하들을 보냈다. 박준우는 위험에 처했지만 준호는 황금붓의 힘으로 그를 구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강진우의 음모에 맞섰다. 민준은 박준우와 함께 강진우의 위조 미술품들을 추적했다. 그들은 강진우가 위조한 그림들이 전시된 갤러리들을 찾아다녔고 전문가들에게 그림들의 진위 여부를 의뢰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이미 미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민준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황금붓으로 위조 그림들의 진짜 모습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강진우는 청아 갤러리에서 대규모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획전은 강진우가 수십 년 동안 수집해온 명화들을 전시하는 자리였고 이 중에는 황금붓으로 위조된 그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진우는 이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황금붓의 존재를 조롱하려 했다. 그는 또한 이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 준호는 강진우의 기획전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인 황금붓이 악인의 손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박준우와 함께 강진우의 기획전을 막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준우야,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강진우가 황금붓으로 위조된 그림들을 세상에 내놓으려 하고 있어. 우리는 그를 막아야 해. 나의 황금붓으로 그의 위선을 폭로할 거야. 박준우는 민준의 말에 동의했다. 알았어, 준호야. 내가 널 도울게. 하지만 강진우는 만만치 않은 상대야. 그는 미술계의 거물이고 그의 뒤에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 우리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최만식 씨는 준호와 박준호에게 말했다. 자네들 혼자서는 힘들 걸세. 강진우는 미술계를 넘어 정치권에까지 인맥이 다 있는 자네. 하지만 자네들에게는 황금붓이 있지. 황금붓의 힘을 믿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준호는 최만식 씨의 조언에 따라 강진우의 기획전에서 자신의 황금붓으로 강진우의 위조 그림들을 위장한 진품 그림들을 그려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강진우의 위선을 폭로하고 황금붓의 진정한 힘을 세상에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강진우의 악행을 막아야 했다. 그들은 강진우의 기획전이 열리는 청아 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 앞에는 수많은 언론인과 미술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강진우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지지하는 미술계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갤러리 안은 화려하고 웅장했다. 강진우가 수십 년 동안 수집해온 명화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림들은 모두 화려하고 값비쌌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안에 숨겨진 위선과 탐욕이 보였다. 그의 황금붓은 그림들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황금붓은 그에게 그림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조된 그림들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가짜의 흔적들. 기획전 개막식이 시작되자 강진우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기획전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그림들이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준호의 귀에는 위선과 허영심으로만 들렸다. 준호는 박준우와 함께 강진우의 발표를 지켜봤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차례가 오면 이 자리에서 강진우의 위선을 폭로하고 황금붓의 진정한 힘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었다. 그의 붓은 그의 칼날이었고 그의 그림은 그의 무기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싸움에 임할 것이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그의 삶의 증거이자 그의 투쟁의 기록이 될 것이었다. 강진우의 청아 갤러리. 기획전 개막식은 화려함 속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수많은 미술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운집한 가운데 강진우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섰다. 그의 옆에는 그를 지지하는 미술계 거물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김준호는 박준호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빛났다. 그는 낡은 붓, 즉 황금붓을 소매 속에 숨긴 채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강진우는 자신의 기획전을 소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안목과 열정으로 수집한 명화들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그림들은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며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말은 유창했지만 준호의 귀에는 위선과 허영심으로만 들렸다. 강진우는 자신의 그림들이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주장했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안에 숨겨진 탐욕과 위조의 흔적들이 보였다. 강진호의 발표가 끝난 후 준호의 차례가 왔다. 박준우가 준호를 소개했다. 다음은 오늘 이 기획전의 특별 순서입니다. 젊은 신진 화가 김준호 씨의 퍼포먼스입니다. 준호가 단상에 오르자 강당안은 술렁거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호를 알지 못했다. 그의 초라한 외모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준호는 마이크를 잡고 강진우를 향해 똑바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가 김준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과 명예를 좇아 예술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조된 그림을 진품으로 속여 팔고 순수한 예술가들을 기만합니다. 저는 오늘 황금붓의 힘으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밝히고자 합니다. 준호의 도발적인 말에 강당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진우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미술계 거물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흥분했다. 강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김준호, 지금 당장 그 입을 다물어. 감히 내까짓게 누구에게 훈계질이야. 너는 그저 길거리 화에 불과해. 준호는 강진우를 비웃었다. 길거리 화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붓으로, 저의 그림으로 저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김진우 대표님처럼 위조된 그림으로 명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준호는 붓을 꺼내 들었다. 낡고 허름한 붓이었다. 그는 붓에 물감을 묻히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붓질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그림에 쏟아부었다. 캔버스 위에는 인왕산의 풍경이 그려졌다. 그 풍경은 준호의 눈에만 보이는 풍경이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희망의 빛. 강진우는 준호의 그림을 비웃었다. 하하하, 저게 뭐야. 저런 그림으로 감히 나에게 맞서려 하다니. 정말 어리석군. 하지만 준호는 강진우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황금붓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붓은 그의 손에서 뜨겁게 맥동했고 그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솟아났다. 그의 붓질은 점점 더 빠르고 강렬해졌다. 캔버스 속 인왕산은 점차 생동감을 띠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살아 숨쉬는 듯했고 바위들은 웅장하게 솟아있었다. 그리고 인왕산 정상에는 희미하게 황금빛이 감돌았다. 그때 준호는 강진호의 위조 그림들을 향해 붓을 휘둘렀다. 붓에서 강렬한 황금빛 섬광이 터져 나왔다. 섬광은 강진호의 위조 그림들을 강타했고 그림들은 순식간에 빛을 잃으며 본래의 칙칙한 색깔로 돌아왔다. 그림들 속에서 희미하게 강진호의 서명이 드러났다. 위조된 그림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것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당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미술 관계자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강진우는 비명을 질렀다. 준호는 그림을 완성했다. 캔버스 속 인왕산은 강렬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밝히는 듯했다. 준호는 붓을 내려놓고 강진우를 향해 똑바로 말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술의 힘입니다. 당신처럼 돈과 탐욕에 눈이 먼 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힘이죠.
당신의 위선은 이제 끝입니다. 준호의 말에 강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준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의 비서들이 그를 제지했다. 기자들은 강진우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강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결국 강당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준호의 퍼포먼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언론은 준호의 용기와 황금붓의 신비한 힘을 대서특필했다. 황금붓의 재림, 길거리 화가, 미술계를 뒤흔들다 등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론은 들끓었고 강진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김정수 회장은 강진우의 비리를 알게 된 후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준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김준호 군, 자네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 자네의 그림은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보여주었어. 자네의 할머니 수술비는 내가 전액 지원하겠네. 김정수 회장의 말에 준호는 감격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민수는 준호의 곁에서 그의 승리를 축하했다.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황금붓의 진짜 주인이었어. 내 그림은 정말 대단했어. 최만식 씨는 준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젊은이, 자네는 지강화백의 진정한 계승자일세. 황금붓은 이제 자네의 것이네. 자네의 그림으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게. 준호는 그들의 칭찬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약하고 평범한 화가 지망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섰고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인한 예술가였다.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의 병실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이셨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할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낡은 붓을 들고 있었다. 붓은 그의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유산이자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잠든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은 그를 어둠 속에서 인도할 것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황금붓의 힘으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김준호의 황금붓이 발산한 섬광은 청하 갤러리를 뒤흔들었다. 강진우가 위조한 명화들은 본래의 칙칙한 색깔을 드러내며 가짜임을 만천에 공표했다. 미술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들의 시선은 경외심과 함께 준호를 향했다. 강진우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초라하게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그의 몰락은 탐욕과 위선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검찰은 즉시 강진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그는 미술품 위조 및 밀매, 사기 등 모든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강진우가 과거 황금붓의 수호자 가문인 준호의 아버지 김성태 화백의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한 화가의 꿈과 생명 그리고 예술의 가치까지 짓밟았던 것이었다. 한편 준호는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섰고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평범한 길거리 화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인한 예술가이자
진실을 밝히는 황금붓의 주인이 되었다. 김정수 회장은 강진우의 비리를 알게 된 후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준호의 용기와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준호에게 할머니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준호의 그림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할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셨다. 할머니의 손을 잡은 준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황금붓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했다는 뿌듯함이 그를 감쌌다. 준호는 자신의 할머니 수술비를 받은 후 그 돈의 일부를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의 꿈을 키우는 젊은 화가들을 위해 기부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청아갤러리와 협력하여 숨겨진 보석이라는 특별 전시회를 기획했다. 이는 재능은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프로젝트였다. 준호는 이 전시회를 통해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강진우와 같은 악인들이 예술을 더럽히는 것을 막고자 했다. 지혜는 자신의 성공에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태양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총괄하는 이사로 임명되었고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여성기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숨겨진 보석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에 감동받았고 그들의 열정과 재능에 찬사를 보냈다. 언론은 준호의 선행과 그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보도했고 그는 예술계의 희망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사회에 던지는 강렬한 메시지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그의 옆에는 늘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박준우는 준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의 그림에 숨겨진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준호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최만식 씨는 준호에게 황금붓의 힘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고 그가 진정한 황금붓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는 준호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다. 준호는 매일 아침 인왕산 자락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의 붓질은 더욱 깊고 풍부해졌다. 그의 그림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표현했다. 그의 작품들은 국내외 미술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의 작품 판매 수익금은 전액 숨겨진 보석 재단에 기부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오직 사회를 위해 사용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인왕산 자락의 작은 작업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붓, 즉 황금붓이 들려 있었다. 붓은 그의 손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유산이자 그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부적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수많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그는 그 모든 활기 속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하고 평범한 길거리 화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인한 예술가였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준우가 들어왔다. 준우는 민준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야, 오늘 숨겨진 보석 전시회 정말 성공적이었어. 내 덕분에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희망을 얻었어. 정말 대단해. 박준호의 칭찬에 준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준호야, 우리 함께 이룬 것이지. 준호는 박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는 박준호의 존재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박준호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소중한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숨쉬고 있었다. 준호는 그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빛나는 진실의 이야기. 그의 발자취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강진호의 몰락과 황금붓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김준호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무명 화가가 아니었다. 그는 황금붓의 주인이자 정의를 위해 싸운 예술 영웅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태양그룹의 김정수 회장은 준호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준호는 그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나갔다. 준호는 자신의 재능과 황금붓의 힘을 오직 사회를 위해 사용했다. 그는 할머니의 수술비 전액을 지원받은 후 그 돈의 대부분을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의 꿈을 키우는 젊은 화가들을 위해 기부했다. 그는 숨겨진 보석이라는 특별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여 재능은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렸다. 준호는 이 전시회를 통해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강진호와 같은 악인들이 예술을 더럽히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최만식 씨는 준호의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준호에게 황금붓의 힘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고 그가 진정한 황금붓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는 준호의 활약을 보며 흐뭇해했고 준호에게 자네는 지강 화백의 진정한 계승자일세. 황금붓은 이제 자네의 것이네. 자네의 그림으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게 라고 말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최만식 씨는 고미당을 준호에게 물려주었고 준호는 그곳을 단순한 고미술품 가게가 아닌 젊은 예술가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박준호는 준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소중한 존재였다. 그는 청아갤러리의 수석 큐레이터로서 준호의 작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숨겨진 보석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준호의 그림에 숨겨진 비밀과 그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준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박준호는 민준에게 준호야, 네가 있어서 내가 다시 미술계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하며 진심을 전했다. 어느덧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준호는 40대 중반의 중견 예술가이자 사회운동가로 성장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화가를 넘어 나눔과 상생의 아이콘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그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이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담아내는 도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빈곤, 불평등,
환경 문제 등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조명하고 사람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사회에 던지는 강렬한 메시지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국제미술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의 작품 판매 수익금은 전액 숨겨진 보석재단에 기부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오직 사회를 위해 사용했다. 준호는 매년 겨울 자신이 처음 김대호 회장을 만났던 인왕산 아래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이제 그곳에 없었지만 준호는 그 자리에 작은 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는 준호에게 희망과 나눔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매년 그 나무를 찾아가 물을 주고 그의 그림을 걸어두었다. 그곳은 이제 젊은 예술가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준호의 그림을 감상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명소가 되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추운 겨울밤, 준호는 숨겨진 보석, 전시회를 마치고 인왕산 자락의 작업실에 홀로 남았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붓, 즉 황금붓이 들려 있었다. 붓은 그의 손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유산이자 그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부적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그 영향력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그의 발자취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준우가 들어왔다. 준우는 민준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야, 오늘 전시회 정말 성공적이었어. 내 덕분에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희망을 얻었어. 정말 대단해. 박준우의 칭찬에 준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준우야, 우리 함께 이룬 것이지. 준호는 박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는 박준호의 존재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박준호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소중한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숨쉬고 있었다. 준호는 그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빛나는 진실의 이야기. 그의 발자취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준호의 삶은 이제 단순한 화가에 그것을 넘어섰다. 그는 황금붓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숨겨진 보석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물질적 가치에 갇혔던 예술계를 정화하고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희망을 전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는 시대의 미술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발자취는 빛과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다. 숨겨진 보석. 재단은 준호의 비전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재단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여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준호는 직접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들에게 황금붓의 힘을 다루는 법, 즉 내면의 빛을 그림에 담아내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창작 공간, 재료비, 그리고 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자신의 숨겨진 보석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작품은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만식 씨는 준호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그는 준호에게 황금붓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힘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라고 가르쳤다. 최만식 씨는 고미당을 황금붓 미술연구소로 개편하여 준호에게 물려주었고, 준호는 그곳을 황금붓의 비밀을 연구하고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탐구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그는 이곳에서 황금붓을 통해 새로운 미술 기법을 개발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박준호는 준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였다. 그는 청아 갤러리의 수석 큐레이터로서 준호의 작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숨겨진 보석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준호의 그림에 숨겨진 비밀과 그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준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박준호는 민준에게 준호야, 네가 있어서 내가 다시 미술계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하며 진심을 전했다. 그들의 우정은 변치 않는 황금빛처럼 빛났다. 김정수 회장은 강진우의 비리로 인해 실추된 태양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준호와 숨겨진 보석 재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그림에 대한 후원을 지속하며 태양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했다. 김정수 회장은 준호에게 자네는 우리 태양그룹의 진정한 빛을 가져다 주었네. 자네의 그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네 라고 말하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어느덧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준호는 50대 초반에 원숭미 넘치는 거장 화가이자 사회운동가로 성장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화가를 넘어 나눔과 상생의 아이콘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그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증명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은 이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담아내는 도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빈곤, 불평등, 환경 문제 등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조명하고 사람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사회에 던지는 강렬한 메시지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국제미술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의 작품 판매 수익금은 전액 숨겨진 보석 재단에 기부되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오직 사회를 위해 사용했다. 준호는 매년 겨울 자신이 처음 김대호 회장을 만났던 인왕산 아래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이제 그곳에 없었지만 준호는 그 자리에 작은 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는 준호에게 희망과 나눔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매년 그 나무를 찾아가 물을 주고 그의 그림을 걸어두었다. 그곳은 이제 젊은 예술가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준호의 그림을 감상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명소가 되었다. 황금붓의 정원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영감을 얻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추운 겨울밤, 준호는 숨겨진 보석 전시회를 마치고 황금붓 미술연구소에 홀로 남았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붓, 즉 황금붓이 들려 있었다. 붓은 그의 손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유산이자 그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부적이었다. 이제 황금붓은 그의 몸과 마음의 일부가 된 듯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그 영향력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그의 발자취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때 연구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준우가 들어왔다. 준우는 민준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야, 오늘 전시회 정말 성공적이었어. 내 덕분에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희망을 얻었어. 정말 대단해. 박준우의 칭찬에 준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준우야, 우리 함께 이룬 것이지. 준호는 박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는 박준호의 존재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박준호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소중한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숨 쉬고 있었다. 준호는 그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빛나는 진실의 이야기. 그의 발자취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김준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술이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남자의 순수한 열정과 불굴의 의지가 어떻게 위선을 걷어내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빛이 되는지 저희 채널은 이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바를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황금붓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